제목이 매직 오브 라이프 암이에요. 오른 팔뚝이잖아요. 라이프 암이라는 게. 오른 팔뚝이 골프 스윙을 했을 때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팔뚝이나 오른 팔꿈치의 역할을 잘 이해하면 어려운 골프가 비교적 좀 쉽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제 호모켈리가 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거든요. 오른 팔뚝의 움직임만 잘 이해하면 백스윙도 어느 정도 조금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운스윙도 마찬가지고 스윙의 전반적으로 좀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 지금 다루는 내용이 사실상 골핑머신 원서를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막 파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호모켈리가 이제 미국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골핑머신 인증 교수과를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했을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호모켈리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른 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 이게 정말로 중요해서 100만 달러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어디일까요? 여기죠. 네. 자, 그래서 오른 팔뚝은 플레인 앵글을 나타내며 백스트로크에서 플레인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그 플레인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그리고 백스트로크에서는 오른 팔뚝의 픽업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픽업이라는 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픽업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 오른 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고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같은 면에 있고 기울어진 경사면에 놓고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얘를 위로 올려주는 게 사실상은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서 뭔가 클럽을 올려주면 우리가 굳이 오른 손목에 코킹 없이도 백스윙을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픽업이라는 단어를 이제 호모켈리가 쓰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왼팔은 거의 쓸모가 없대요. 왜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호모켈리가. 골프 스윙을 하는데 왼팔은 거의 쓸모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만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왼팔과 클럽은 얘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뭐가 움직여줘야 되냐면 오른 팔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픽업을 해주면 왼팔과 왼손을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비교적 좀 좋은 스윙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오른 팔뚝은 플레인 앵글을 나타낸대요. 왜 호모켈리가 왜 오른 팔뚝이 플레인 앵글을 나타낸다고 했을까요? 이 바닥에 있는 스윙면의 바닥에 있는 라인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었죠? 플레인 라인. 모든 클럽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플레인 앵글이죠. 근데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라는 건 뭐냐면 클럽 샤프트랑 오른 팔뚝하고 같은 면에 유지하는 거니까 사실상 오른 팔뚝도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클럽이 없는 상태에서 오른 팔뚝의 연장선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를 하면 실질적인 클럽 샤프트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유지하려고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편하겠죠. 자,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 우리가 보이는 건 단면적으로 요만큼밖에 안 보이죠. 근데 사실상은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무한대예요. 얘는 이 뒤로 무한대, 앞으로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그러니까 오른 팔뚝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계속 가리킬 거예요. 계속 가리킬 거예요. 계속 가리킬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끝도 자동으로 플레인 라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 팔뚝을 플레인 앵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모켈리는. 호모켈리는 이제 골프를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아래에 있는 세 문장만 조금 신경 써서 집중해서 연습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런 유튜브 많잖아요. 내가 뭐 골프를 다시 시작하면 이것만 할 거다 하는 내용의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임팩트 픽스 시 왼손을 플랫, 레벨, 버티컬, 왼손목과 오른 팔뚝을 온플레인 시킬 거래요. 자, 왼손목, 우리가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플랫, 벤트, 아치. 그러니까 수평적인 움직임의 중립 상태가 플랫. 그 다음에 레벨은 콕, 언콕의 중립 상태. 여기서 말하는 버티컬은 그렇고 턴도 아니고 롤도 아닌 중립 상태. 이 상태로 클럽을 잡으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레벨, 플랫, 레벨, 버티컬. 이렇게 놓으면 이 상태가 임팩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골프 클럽은 이렇게 긴 막대기처럼 생기고 이 끝에 헤드가 붙어 있는 거죠. 왼손목이 플랫이 되면 임팩트 순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클럽 헤드는 항상 손보다는 뒤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클럽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은 항상 이렇게 약간은 앞으로 기울어지게 임팩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려면 왼손목은 플랫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오른손목은 어떻게 돼야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될까요? 밴드가 돼야 돼요.
오른 손목이 벤트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제일 편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 손목이 벤트가 아니죠. 이렇게 들어놓고 제가 오른 손목을 이렇게 손등 쪽으로 꺾이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살짝 이렇게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잡으면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고 여기서 왼손을 결합을 시키면 왼손은 자연스럽게 플랫 레벨 버티컬 상태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몸에 있어서 왼손목이 플랫이 됐다는 얘기는 왼쪽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이 높아지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 손목도 약간 벤트가 돼야 되고 팔꿈치가 살짝 접혀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 자,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업은 뭐냐면 테이크어웨이예요. 호모켈리는 왜 테이크어웨이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골핑 머신은 그래서 스윙의 첫 번째 단계가 어디라고 정의를 하냐면 임팩트 픽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에서 스윙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스윙이 될 때는 가운데로 양손이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손이나 이 클럽의 위치를 놓고 몸만 타겟 라인을 평행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클럽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손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 클럽은 사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약간 뒤에도 있고 약간 안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클럽이 들어오는 관점을 이렇게 봐보시면 조금 이건 과장되지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해보면 자, 클럽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상태는 클럽 헤드 입장에서 로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임팩트 이후에 로 포인트로 이렇게 가면 그때야 비로소 이 기울어진 게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그 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클럽 헤드는 사실상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맞고 나서는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안쪽으로는 들어왔으니까 위로만 올라가면 라인을 지키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골핑 머신에서는 테이크어웨이를. 스타트업 시 오른 팔뚝을 패닝하고 팔꿈치를 밴딩하여 손을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가장 큰 미스가 있죠. 어떤 미스를 제일 많이 할까요? 호모켈리가 얘기했던 요 개념하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손의 움직임을 한번 봐봐요. 손을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좀 정보를 갖고 있어요. 테이크어웨이 때 손목을 돌리거나 때로는 양손을 타겟 라인을 평행으로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려고도 노력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양손을 이 위치에서 평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사실상은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보다 살짝 바깥쪽을 갈게요. 그래서 이제 스틱 앤 틸트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기하학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자, 볼은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로 포인트가 여기고 볼은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쯤에서 이렇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을 그어요. 요 주황색 스틱이 뭘 의미하냐면 클럽 헤드가 움직여야 되는 경로, 진입각도지만 어떻게 보면 백스윙 때는 백스윙 때 이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은 어떻게 움직인다고도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표현을 해요. 이 라인을 제가 클럽 샤프트 연장선을 이렇게 가리키면 손이 사실상은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손도 마찬가지로 살짝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되게 상식적인데 우리가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죠. 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왼팔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팔뚝의 연장선이 가리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럼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손이 여기 있으면 이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이 라인보다는 살짝은 이 라인대로 움직여야지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가리키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안쪽으로는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클럽 헤드는. 그러면 손 입장에서는 처음에 움직임의 방향이 안으로는 들어왔으니까 위로만 올라가주면 이렇게 놓고 제가 연장선을 이렇게 걷다고 치고 그 다음에 손이 똑바로 가면 바깥으로 가요. 근데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볼이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클럽 헤드도 이쪽으로 빠지고 손도 약간 이쪽으로 빠지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지 않을까요? 처음에 느낌이. 근데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은 항상 로 포인트보다 전에 왔기 때문에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